2주차 향상학습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그 사물 인터넷에 대한 그 7대 보안 원칙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사물 인터넷 분야별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칩밴더가 있겠죠. 즉 이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센서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그 반도체 칩을 제조해서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안 시스템에는 OS나 운영체제나 펌웨어 같은 그런 상위 계층에서 동작을 해서 하위 계층이라고 하는 장치들이나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 이런 하드웨어 자체에서 그 보안 시스템이 따로 구현되어 있어야지 효과적인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보안 시스템이라는 것은 제일 밑에 있는 하드웨어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동작하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상위 계층에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물 인터넷은 하위 계층인 물리적인 시스템, 센서나 이런 디바이스들의 보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따로 구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위 계층인 칩의 경우에 물리적인 접근으로 인한 공격을 당해서 칩 내부에 있는 그 전자회로가 타버린다든지 망가지는 그런 그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떤 공격 유형이 있느냐면 부채널 공격이라는 게 있고, 또 메모리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역공학을 통해서 버스 프루핑이라는 형태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공격 칩밴더에서는 이 세 가지 공격 유형이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부채널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칩이 동작할 때 이제 공급되는 전력이 변화가 생기거든요. 이 변화는 전력 소모양, 전력량과 또 발생되는 열, 그다음에 이때 소모되는 시간, 또 전자기파 이런 부가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가적인 정보에 따라 시간 차이를 두고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전력 양을 분석을 해서 공격을 하거나 이때 발생되는 주파수, 전자기파를 분석을 해서 공격하는 등의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채널 공격을 통해서 비밀 데이터나 보안 키와 같은 주요한 보안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채널 공격을 함으로써 칩의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인터페이스만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이고도 빠른 그런 피해 확산이 가능한 그런 공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공격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억 장치의 내용을 추출하거나 복제하고요. 또는 임의로 수정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메모리 공격이 있습니다. 급속 냉각을 시키거나 메모리 연결 버스의 데이터를 예의주시하다가 여기에 이상한 데이터를 끼워 넣거나 아니면 여기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뽑아가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메모리 안에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담겨 있는 그런 코드를 메모리 안에 삽입시킬 수가 있어요. 또 전원을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통 메모리라는 거는 롬이냐 램이냐 따르면 램은 휘발성이죠.
전원이 차단되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뭐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 봐야 큰 소용은 없습니다. 근데 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 시스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항상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공을 통한 버스 프루핑 공격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칩의 패키지를 제거하고 칩의 각 층별로 하나씩 칩 내부의 레이아웃을 통해서 신호를 관찰해서 그 계층별로 주고받게 되는 전달되는 신호 데이터를 확인하는 그런 공격입니다. 메모리나 코어 같은 그런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이 메모리에 연결되어 있는 버스 회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듈 또는 디바이스 단에서의 보안 위협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듈 또는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RF 칩, 그러니까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게 안에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즉 안테나와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겠죠. 그래서 일정한 이런 데이터의 저장, 처리, 판단,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그 기기인데 이런 기기에 대해서 공격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듈 또는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 위협은 결국은 전체 시스템의 오동작과 정보 유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서 유추하는 방법이에요.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를 삽입을 해서 정보를 바꿔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은 결국 기기의 제어 흐름에 대한 그 정보를 추출해 가서 기기가 오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드 삽입 및 재사용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공격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인증 관리 단말에 그러니까 인증받지 못한 관리 단말에 뭐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접속을 해서 공격자의 코드를 시스템 내에서 슬쩍 끼워 넣는 식입니다. 그래서 기기의 어떤 기기의 루트 관리자 기능을 탈취를 해서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을 하고 기기의 오동작을 발생시키죠. 세 번째 공격 영역은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을 노리고 하는 건데요. 인베이디드 OS나 미드웨어 기기 이런 기기들은 이제 아주 작은 사이즈가 작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체에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내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증정보가 빠져나가거나 개인정보를 쉽게 유출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플랫폼이나 솔루션 그리고 네트워크나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인데요. 이런 데에 대한 보안 위협은 일단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이나 또는 서버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아주 복합적인 보안 위협이 발생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이것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인가받지 않은 접근이에요. 즉 적절한 사용자, 관리자, 개발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대입해서 공격을 하고 탈취를 해서 주변에 있는 장치를 스캔한다거나 악성 코드를 삽입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결된 여러 사물들의 상태를 바꾸고 관리 시스템 안에서 그 정보를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오동작, 이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탈취하고 정보를 유출시키는 건데요.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서버에 또 이런 네트워크 단말이는 서버와 통신 장비가 있겠죠. 이런 통신 장비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을 해서 도용해서 이제 백도어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서비스 거부 공격이에요. 우리가 도스라고 하죠. DOS. 뭐 MITM이나 스니핑, 그다음에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DoS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어떤 취약성을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건데요. 이럼으로써 정보 유출이나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게끔 하는 거죠.